대선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한국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도 한다. 여의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숨차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제 해외로 진출합니다. 예, 교포들 분들 들으시라고 한국말로 하긴 하는데 미국 대선 얘기 잠깐 해야 돼요. 엄청난 정치 이벤트. 어제 보니까 뭐 공중파 3사 저희 SBS들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선만큼 개표 방송도 하더라고요. 막 지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CNN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를 좀 분석을 할 건데 뭐 여기서 뭐 우리 경제에 미치는 뭐 환율 뭐 북핵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하면 마이크가 꺼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선거, 표 요거에 입각해서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한 거 요게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거 향후 대선에는 어떻게 뭐 있잖아요. 저 미국 대선을 보고 우리 대선 어떻게 전망할 수 있지 요런 거 해보시자고요. 예, 이 중에서 그래도 미국에 제일 오래 있었던 분, 윤타짜. 그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느낀 게 결국 재집권하려면 현 정부가 잘해야 된다. 딱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싸 그랬습니까? 한숨 쉬었습니까? 한숨이죠. 그래요? 결국 못 뒤집는구나. 상대 후보가 아무리 후져도 현 정부가 못하면 그 반발 심리 때문에 지지표가 글로 갈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고 트럼프도 역으로 한번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재선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후보가 참 중요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작스러운 등장은 등장 자체로는 의미가 있었는데 인물론으로 보니까 점점점 빠지는 거 아니었어요. 후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후보의 능력치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구도 이슈는 역시 정권 심판론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걸 넘어서지 못한 것 같고요. 예. 그나마 이제 해리스 진영에서 해볼만 했던 건 워낙에 트럼프라는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고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볼만 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뭐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미국 국내적인 이슈들을 넘어서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에 미국의 유권자들도 트럼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이나 즉흥성을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선거에서 결정적인 투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여러 가지 비판받을 요소들이 많고 그만큼 특히 우리 같은 동맹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권자들 눈에는 어쨌든 우리부터 살고 봐야 된다. 이렇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내 지갑 두껍해진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우리 선거에도 시사하는 바들이 굉장히 크죠. 더군다나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의 이런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의힘 얼마나 지금 내부가 복잡하겠어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 이 임기가 남긴 윤석열 정권이 남긴 상처가 보수 정당에 크게 들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타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의문의 1승. 그러니까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의미야 뭐 여러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의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럼프가 형사기소 4건 당했어요. 지난 5월에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막말 파문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시사점을 좀 받을 것 같고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의 상당한 큰 논란이잖아요.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사주 명리학? 트럼프는 H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구나. 힐러리랑 2007년 힐러리 해리스. 그렇게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성별로 그렇게 보면 존경 어린 눈빛을 쳐다봐요. 그럼 성별로 보면 여자한테 강하고 남자한테 약하다 이거네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H가 이름도 되고 성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는 미국 명리학이죠. 미국 명리학. 한 명은 이름이고 한 명은 성인데. 아니 그러니까 H의 이름이 가진 탁월하십니다. 아니 잠깐만 탁월한 분석입니다. 하나 더. 강점이 있다.
트럼프 될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장타짜? 전 트럼프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지속적으로 무모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을 보니까 네. 그 해리스가 되게 수세적으로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성의 생식권, 낙태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예. 여러 가지 캠페인 보면 포스트잇 캠페인을 하잖아요. 예. 남편 몰래 어. 우리 해리스 찍자. 어. 그거 외에 특별히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불법 민자를 막겠습니다. 뭐 관세를 10% 이상 원래 올리겠습니다. 그래 왔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리고 해리스는 프리덤, 자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네. 공허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캠페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수세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그냥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지만 예.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는 장타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으나 예. 그 미국 명리학 네, 그게 가장 그쵸.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그럼 들고요. 다 명태균이야. 그럼요. 다 명태균이야? 근데 이제 트럼프의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외의 결과이긴 했으나 이 선거를 보면서 한국 정치판에 시사하는 바는 비슷한데 저는 두 가지가 저도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문의 일패입니다. 어. 예, 아까 이제 윤 타짜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의 구도 자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사하는 바를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으나 예.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 트럼프의 선거를 봤으면 예. 기회가 주어질 때 잘하지 기회 이 차 떠난 뒤에 아무리 손은 들어도 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 트럼프를 보고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끝나기는 좀 요원하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도 그러겠지만 미국도 결국 선거의 결과가 트럼프의 의회 결과는 극단의 정치 속에서 그걸 뽑아내는 예. 이 정치의 풍토는 아직은 정원을 구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좀 씁쓸한 예. 그런 생각도 좀 같이 곁들었습니다. 하긴 사실 트럼프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우리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 있으면 거기 한 7, 8가지는 속하잖아요. 뭐 차별적, 혐오적 언사 뭐 이런 맞아요. 것들. 근데 어쨌든 당선은 된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의 주제 저 미국 대선을 바라본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구도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거 이기려면 강력한 차별화밖에 없다. 이 얘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 있어요. 앞서 서타짜는 어제 미국 대선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중에서 그래도 대통령실에 양지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윤타짜, 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타짜. 네, 들어보겠습니다. 윤타짜. 네. 오늘 대통령 어떻게 할 거라고 양지의 정보는 얘기합니까? 그렇게 예. 파격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회 같은 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많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된 메시지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영태균 씨 얘기 대충 하고 뭐 저 전면적인 전향적인 이런 거 없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부에서 들어가 보고 자 음지의 정보에서는 어떻습니까? 끝장 토론하겠다라는 방침이 지금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의 메시지나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강요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요. 강요 기자회견? 나 억울해. 왜 나의 진정성을 몰라줘. 나 답답해. 예. 이렇게 많은 국정운영 성과가 있는데 예. 아니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태호 제1차장 다 우리 외교 안보 정책 분야에서 다 얘기했는데 왜 그거 모두 안 알아주십니까? 예.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 봐야죠, 이제 봐야죠. 양지의 정보와 음지의 정보가 일치한데? 이러면은 그냥 뭐 저 키워드가 진솔이라던데 그거 아닌데. 진솔이 아니 강요. 강요? 네. 오.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자님. 이러면서 이제 강요하는 현장에 거죠. 가보세요. 계속 그러면서. 질문해 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달라요. 그리고. 진짜? 윤타짜의 표정이 저 얘기 듣고 또 굳어 있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알겠습니다. 아니 기대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지금처럼 이제 정치적 위기에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예. 설마 그렇게 하랴.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벼랑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고 예. 그리고 설마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정말 그렇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단지 여론조사 지표상에 보이는 그런 민심 위반이 아니고 실질적인 민심 위반이 훨씬 더 크다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예.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없고 국정기조 전환이나 인적쇄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답도 없고 그럼 기자회견을 왜 하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또 자화자찬하고 자기 입장 강변하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도 그런 면이 있지만 국민들이 뭐라 그러든 지지율이 한 자리가 되든 말든 예.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런 국정 운영을 왜 더 두고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서타짜. 네. 오늘 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미 소회가 대선에서도 아니라 한번 예상. 얘기했지만 예.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잖아요. 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 앞에가 김재욱 뭐냐면 선생님의 그 노래. 앞에가 가로치고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잘해라. 예. 됨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끝장 질의응답 예. 저는 끝장 해명이다. 그래서 이 본인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왜 나를 몰라줘서 그러신지 모르겠으나 예. 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사건도 정치 공세고 김건희 여사의 부분도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나왔지 않습니까? 법과원칙에 따라서. 이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일이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국민적 시선이 조금 부적절하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금 활동 중단을 살짝 하겠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득할 겁니다. 그래요? 설득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정도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 동문서답에 들어가서 끼워 넣을게 2부 속실. 그래서 2부 속실 만들어서 앞으로 예방을 할 것이고 예. 뭐 이런 정도의 수순에서 빠져나갈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뭔가 진솔한 사과가 아니라 진솔한 해명과 자기 방어.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로 예. 운영위 때 나왔던 정시석 비서실장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 없다라는 말을 재확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이 보면은 그냥 질문도 뭐 분야별로 나눠서 한참 재밌는데 갑자기 뭐 사회 분야 질문 받겠습니다. 관심 없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꼬리 질문도 못 하고. 근데 이번에 제한도 없고 꼬리 질문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의제 제한 시간 제한 없으면 대부분 명태균 씨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만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을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뭐 우리 경제에 묻겠습니까? 그거만 묻지. 그래서 끝장 토론한다는 얘기는 저는 장타짜 뭐라고 들었냐면 그래 대통령이 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겠구나. 난 너무 순진한가? 근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끝장 질문 계속된 질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가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예. 계속 물어봐.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또 물어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과 통화하고 보고받고 정신없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내가 그 뭐 특정한 사람과 그 통화한 거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억 안 난다니까요?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된 질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요? 이게 꼬리 무는 질문을 이번에는 허용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분야별로 질문 개수를 맞아요. 정해놓으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데 재미가 없었어. 그거 없이 칸막이 없이 꼬리 무는 질문을 허용하겠다. 근데 이제 꼬리 무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꼬리 무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기자들도 좀 답답했어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뭐 그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런 걸 안 묻지? 왜 저런 걸 안 묻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정권에서 항상 답답해요. 아니 그래서 조금 경험 있는 언론사 논설위원급 기자들을 배치하길 기대하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배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천 좀 해보세요. 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니스트라든지 오늘 칼럼 아주 셌죠. 조선일보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이 오면 볼만한 토론이 될 텐데 저는 끝장 토론의 형식을 자꾸 강조하는 게 좀 불길해요. 사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담화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긴. 어떤 질타도 수용하고 예.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국정기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네. 끝장 토론하겠다는 거는 거꾸로 자기 입장을 내세워서 설득을 하겠다. 그리고 설전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뭐 대통령이 모든 것에 다 답하겠다라는 게 매우 새롭고 진솔한 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진짜 국민이 기대하는 할 말을 할 거면 10분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불길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오히려 거꾸로 눈 동그랗게 뜨고 책상 치면서 이 기자들을 더 나가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으로 나가면 예. 그건 정말 그때는 정말 이제 탄핵문을 스스로 여는 거예요. 자, 윤타짜 네. 양지의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저 장타짜, 서타짜, 박타짜의 말에 공감하세요? 아니면 반박할 게 있습니까? 공감하죠. 저도 진짜요? 끝장 토론을 하겠다. 그럼 끝장 해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예. 그건 자료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 모르는. 어허.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나면 자료가 있으면 기억이 나겠죠. 응. 그런데 끝까지 하겠다면 그러면 단계가 하나 남은 거예요. 뭐요? 뭐 국민들께 뭐 사과라든지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나가 일단 내가 할 얘기가 남아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단계가 오늘 기자회견인 듯해요. 야, 명태균 씨 관련돼서.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 이전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불길한 게 뭐냐면 그럼- 끝장 토론하면 말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끝장 준비되지 회견입니다. 않은 토론 아니고. 애드립이란 말이에요. 예. 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김태현 정치쇼에서 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했던 좀 상식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말들을 갖고 예. 토론을 하고 논평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말을 많이 하시면 실수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걱정이 돼요. 총평을 들어보면 내 타짜는 별 기대가 없다 이거네. 아니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은 빤합니다. 예. 정치 공세 예. 이 단어는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정치 브로커 어. 이것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제 이미 규정은 돼 있죠.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는 본인이 왜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본인 육성을 공천 주겠다고 했느냐, 이 배경이 뭐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런 동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듣고 싶어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명태균 정치 불었고 창원지검에 많은 검사들을 투입해서 법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질 겁니다. 끝. 또 물어보면 도문서다. 기억이 안 납니다. 김건희 사회 특검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고 야당의 정치 공세.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맴맴맴 돌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답답할 것이고 본인들이 기자들이 정말 악다구니를 쓰고 계속 꼬리 무는 질문을 하는데 예. 본인이 기자가 본인이 소속된 소속사의 이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사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을 한계가 거다 있을 현실적으로. 것이다. 예. 그래도 대통령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어디 언론사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지금 그거- 상황극하는 네. 거예요, 이분들이? 그 회사 무슨 이슈가 있지? 뭐 이런 거 아니 하나? 그래서 재미들이었네 다들.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할 예, 세 예. 가지가 있는데 예, 뭐요? 첫 번째가 자기 자랑 자화자찬. 예? 아니 그거 지금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맥락인데 또 그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 예. 2년 동안에 국정선거가 이렇게 많은데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다. 이런 식의 태도. 예. 두 번째로는 정치 공세다. 이게 남 탓이거든요. 전부 야당 탓이고 예. 일부 언론 탓이고.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내 탓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The buck stops here.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예. 책임을 져야 돼. 지금까지는 모든 책임은 남들 때문이다. 이렇게 일관해 왔어요.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아니 법적으로 문제 있고 없고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정치의 세계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거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국민들 정말 담오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국민 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예. 김건희 여사 문제 털어야 됩니다. 특검 수용하겠다. 어떤 그 수사도 예. 투명하게 받겠다. 공식 활동 중단하겠다. 두 번째로 야당과 대화하겠다. 그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정 운영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내각이든 뭐 비서실이든 인적서 신하겠다.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저 기자회견은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하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박원석 전 의원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2개는 이미 최근에 했어 대통령이. 왜냐하면 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뭐 일에 매진하자 요 얘기했고. 성과내자. 근데 거기서 궁금한 건 그 정치 공세 주체가 1 이재명 대표, 2 한동훈 대표 둘 중에 둘 누구를 다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문급이에요. 한 문급으로? 최근 들어서 후자가 더 밉죠.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더 미워요. 네. 어쨌든 그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국정 성과 홍보 이 얘기는 뭐 항상 하는 얘기니까. 시정연설에서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죠. 김건희 여사 문제 예측을 해보시죠. 이번 G20하고 APEC 김건희 여사 순방 동행한다 1번, 동행하지 않는다 2번. 예상입니다.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자 동행 안 한다. 뭐 1번, 2번. 1번. 동행? 네. 장타짜. 동행. 예. 와 정말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 답을 쓰시라니까 답을. 예? 동행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최소한의 눈치는 보겠죠. 동행 안 한다. 그리고 못 맞춰도 후회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동행하죠. 동행하려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 건데. 그렇게 봐요? 그럼 털어주고 가자 그거죠. 그런 패턴이에요. 사람은 패턴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늘 그래 왔어요. 뭔가 김건희 여사를 해외에 데려가려면 뭔가를 앞서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요. 그래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첫 타자 얘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일단은 뭐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눈높이 안 맞는 부분들 예전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처신이 부적절했고 박전하지 못했고 이거잖아요. 네. 그 수준에서 살짝 네. 높은 수준이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번 약간 털어주면서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죠. 무슨 동의? 활동에 대한 동의? 그렇죠. 양해를 구할 것 같아요. 양해.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말씀한 대로 최소한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준다 하겠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는 나가야 되거든. 최근에 그 내년 예산에 기재부가 예비비를 6천억을 편성했어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뭐예요? 순방 때문에. 아 진짜요? 왜냐하면 각국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국제적 정세가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업을 데려가서 순방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순방을 했다면 이제는 정치적 순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네. 예비비를 6천억을 늘렸습니다라는 게 기재부 장관의 답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혼자 다니는 건 아니다라고 예.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앞서 장타짜 뭐 얘기하다 말았지? 양해. 예. 어떤 식으로? 그냥 공식적인 활동은 최대한 자제시키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포대교는 안 간다. 그러나 그러나 해외에 가서 영부인들과 정상 외교 뒷받침하고 배우자 섹션 참여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G20하고 앞에. 에이펙은 다자 외교니까 다 정상들 부인 오잖아요. 배우자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 어떻게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안 갑니까? 근데 어제 이런 거? 채널A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는 뭐 영부인을 안 데리고 간다. 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 한번 떠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 데리고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앞당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그래요? 들어요. 그런데 G20이나 APEC 같은 다자회견 무대에서 정상 배우자 세션이 있긴 한데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다 필수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아니 박원석 의원님 안 오는 우리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세계 많아요. 10위의 경제대국에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예?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부인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제가 이런 방송이 제일 이제 예. 당황스러운 방송이잖아요. 네, 이제 할 좀- 말은 많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는 예. 만약에 외교적인 하셔도 돼요, 할 말. 걸- 예. 아니요 지금 하려고요. 예.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행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순방에 안 간다. 예. 동행 안 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논리가 안 맞- 가신다는 채널의 보도가 맞다면 오늘 그 얘기까지 할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예. 예. 해외 순방도 최대한 자제한다. 예. 그러면 예. 오늘 만약에 그 해외 순방 자제라는 얘기가 나면 안 가신 게 맞고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이건 해외 순방 불가피하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동행 네. 그러면 해외 순방도 자제하지 않겠다. 자제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모든 해외 순방을 다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뭐 거예요. 모든이란 말까지 쓰겠습니까만은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사실은 예전에 어느 언론 보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굉장히 많이 나갔대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미팅, 실무 미팅에는 김윤옥 여사 대동하자고 혼자 갔다거든요. 예를 들면 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장이. 예, 그렇죠. 근데 제 기억에 대통령은 이번에 체코도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원전 때만 가는 건데 김건희 여사 동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빈 방문, 다자 외교, 배우자 세션이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모든 그냥 실무 미팅도 가는 거 맞다. 그러니까 갈 거라고 얘기한다 대통령이. 어쨌든 배우자가 외교 곤란하세요? 활동에 필요하니 그 부분은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15일 출국하는 그 행사가 그렇구나. 거기에 해당하니까 동행하실 거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는. 윤타천님 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해외를 나갈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현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이의 동행이 한 번도 불가피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나? 라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너무 해외 순방을 같이 많이 다니셨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인적 쇄신 어느 정도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인적 이 쇄신? 부분은 해외 순방 다녀오셔서 11월 말이나 12월 달 내에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음지의 정보입니까? 뭐 그렇죠.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몇몇 수석들 좀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김건희 여사 라인 8인방. 이 사람들은 가급적 안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명 나왔던 사람 뭐 강기웅 선임행정관 어제 이기정- 복귀했잖아요. 어제 복직. 그러니까 이기정 비서관 다 안 바꾼다? 안 바꾸죠. 어제 복직했다는 얘기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로 봅니까? 마이웨이요? 한동훈 대표가 뭐 요구하는 거 상관없이 간다. 뭐 그렇게 봐야지. 근데 봐보세요. 그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막 월요일 날 막 그 기자회견이 7일 날로 앞당겨졌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 이런 언론 분석 기사가 막 나오고 저희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던 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타나가지고 뭔 한동훈 때문입니까? 제가 가서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쩍팔하지 마세요. 적팔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시더라고. 추경호.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 안 하겠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듣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사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7인방 8인방을 날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게 하면 그 인적 쇄신이 맞나? 비서실장 받고. 그래도 인적 쇄신의 어떤 모양새는 실장을 바꿨으니까.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실장도 이제 그만 교체할 때도 됐고 시기상 본인도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꿔서 인적 쇄신의 모양새는 갖추는 생색은 내겠으나 정작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말하자면 국정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그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거기는 따져보면 음주운전했던 사람을 갑자기 정직을 시켰다가 복직을 시키잖아요. 강기훈 선임행정관. 그래요. 강기훈 선임행정관. 납득할 수가 없고 그거는 딱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국민적 눈높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당신 말은 하나도 씨도 안 먹히니까 앞으로는 이거저거 좀 제발 좀 하지 마. 이 신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인적쇄신 관련해서 무슨 비서실장이나 총리도 아니고 일부 비서관, 행정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가허위 세력으로 왕명 출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려면 지금 내각을 개편하거나 이 비서실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가 가능한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이런 인물들로 일종의 비상내각을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간덕수 총리 이러다가 임기 5년 채우게 생겼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야당이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야당하고도 협치가 가능한 거고 그런 인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저렇게 뭐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말 할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무적 보좌가 가능하고 여당과의 조율이 가능한 그런 인물이 들어서 비서실장을 하면 그러면 무슨 비서관 행정관들이 호가호위를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인물들을 안 쓰고 예.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어디 놔야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인사가 가장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실제 어떤 인물들을 기용하는지 보면 앞으로 남은 임기 뭐 2년 반도 그걸 통해서 저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몇몇 인물 얼굴 바꾸는 거 말고 실질적인 이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 내각, 이 비상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 윤타짜 지금 이 네 타짜들이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거는 제가 들어보면 한 대표가 요구했던 거 오늘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진짜 이렇게 됐다. 그럼 한 대표는 다음에 이제 어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스텝을 밟을 거예요? 뚜렷한 수는 사실 없어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특검 정국을 예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가시적인 조치인데 그 조치라는 게 결국 김 여사 수사 관련한 뭔가 얘기하는 걸 원하는데 아마 안 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야당이 이제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공격을 할 거고 여당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럼 한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때 분위기를 좀 보면서 가야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건 여당 대표 숙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윤타짜 속마음에 있는 내용들은 저 본방 불가 시간에 제가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 일단 우리 네타짜라고는 하고는 지금 인사드리고요. 우리 네타짜는 13분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